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의 역사는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하지만 지금 22세 천재 소녀를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를 넘어 시청률의 보증수표이자 감동의 아이콘이었던 그녀가 왜 하차라는 극단적인 단어와 함께 기성세대의 편견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오디션 잔혹사와 제작진의 교묘한 연출, 그리고 마녀 심사단이라 불리는 이들의 독설 속에 감춰진 날선 칼날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현대 오디션 시장에서 최연소라는 타이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수연이 현역가왕 3의 무대 위에 섰을 때 대중은 열광했지만 전문가라는 이름의 심사단은 은연중에 성장기 어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신인 선수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받는 상황과 흡사합니다. 실제 업계 통계에 따르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0대 미만 참가자가 예술가로서 온전히 평가받는 비중은 성인 참가자 대비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기특함이나 천재성이라는 수식어에 함몰되어 그들이 흘린 땀방울과 기술적 정교함을 가려버립니다. 이수연은 정수라의 도라지꽃을 통해 이미 기성 가수들을 압도하는 딕션과 감정의 완급 조절을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중점 구간에서의 호흡 유지력은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도 교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코멘트 중 상당수는 그녀의 음악적 해석력이나 발성적 성취보다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감정을 아느냐, 인생의 쓴맛을 벌써 아는 것 같다는 식의 경이로움과 신비주의적 해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가로서 곡의 기술적 난이도나 표현의 깊이를 분석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채 오직 나이라는 자극적인 요소에만 편승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진지함을 재롱의 연장선으로 치부하는 잔인한 편견의 산물입니다. 이수연이 마주한 가장 큰 벽은 실력 부족이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보여주든 아이치고는 잘한다는 협소한 평가 시스템 내에 가두려 하는 업계의 고착된 시선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음악적 가치를 읽어내는 대신 상품적 가치만을 저울질했습니다. 만약 동일한 수준의 가창력을 30대 가수가 보여줬다면 쏟아졌을 구체적인 기술적 찬사들이 이수연에게는 오직 기적 같다는 모호한 감탄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세대적 유리천장이며 이수연이 아티스트로서 하차를 고민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노래를 잘하고 싶었을 뿐이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어린애답지 않음을 증명하라고 강요하거나 혹은 어린애다움을 유지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순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가에서 유행하는 독설 심사 트렌드는 이수연과 같은 감성형 참가자들에게는 유독 가혹한 공언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마녀 심사단으로 명명된 이들이 보여주는 심사평은 때로 음악적 비평의 선을 넘어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압박을 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수연의 무대 이후 관련 커뮤니티에서 심사위원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40%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단순한 시청 불만을 넘어 아동 정서 보호라는 사회적 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권위를 앞세워 12세 소녀에게 성인 가수가 평생을 바쳐 겪어낸 풍파와 그로 인한 깊은 한을 단 몇 분의 무대에서 완벽하게 재현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함을 넘어 비이성적입니다. 이는 마치 주니어 테니스 선수에게 윈블던 결승전의 압박감을 완벽히 다스리며 노련한 심리전을 펼치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정교한 기술적 피드백보다는 감정의 깊이가 얕다는 식의 주상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이수연을 몰아붙였고 이는 아직 자아, 정체성이 형성 중인 어린 참가자에게 수정 불가능한 심리적 상흔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업계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제작진이 설정한 독한 심사 콘셉트는 시청률 상승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갈등 구조의 일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정 심사위원이 이수연에게 날선 비평을 쏟아낼 때 카메라가 클로즈업하는 이수연의 당황한 눈빛은 음악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아니라 자극적인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가학적인 연출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일시적인 긴장감을 제공할지는 모르나 프로그램의 본질인 실력 있는 현역 가왕을 가리는 무대라는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녀 심사단의 칼날은 이수연의 예술적 열정을 격려하기보다는 그녀의 순수한 음악성을 시청률이라는 재단 위에 받쳐진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이수연의 개인적인 아픔, 특히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란 가정사는 현역가왕 3의 가장 강력한 서사적 도구로 소비되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에서 선수의 고난 극복 스토리는 팬덤을 형성하는 핵심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연출은 때로 윤리적 선을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 비평가들은 이를 트라우마 포르노라고 비판합니다. 이수연이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기억은 그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이를 무대 위 가창력보다 앞세워 홍보했습니다. 실제로 제작진은 그녀가 무대에 오르기 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할머니와의 눈물 어린 대화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집요하게 추적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시청자들에게 즉각적인 감정적 동요를 일으켜 시청률을 견인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이수연 본인에게는 매주 자신의 상처를 헤집어 전시해야 하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이수연 관련 클립 영상의 조회수 중 감동 서사가 포함된 영상이 순수 무대 영상보다 평균 3배 이상의 반응을 얻었음을 고려할 때 제작진은 그녀의 예술성을 조명하기보다 결핍을 팔리는 상품으로 가공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사 착취가 참가자에게 가하는 장기적인 정서적 피해입니다.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에 대중의 연민을 먹고 자라는 스타들이 겪는 거부 반응과 정체성 혼란을 경고합니다. 이수연이 느꼈을 심리적 붕괴는 단순히 경연의 결과에 대한 압박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고통이 전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고 그 슬픔의 정도가 점수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오는 환멸이 그녀를 하차하는 극단적인 선택지 앞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티스트의 고유한 감수성을 보호하고 지탱해 주어야 할 제작진이 오히려 그녀의 결핍을 시청률을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한 행태는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단면입니다. 결국 이수연의 눈물은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자신의 삶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온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김태현, 홍자, 차지연 등 이미 거대 팬덤과 수년간의 커리어를 보유한 강자들과 이수연이 정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 대결을 넘어 기성 팬덤과 새로운 유입 세대 간의 영토 전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들은 이를 트로트 카르텔의 방어 기제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한 기성 가수들의 팬덤 입장에서 이수연과 같은 뉴페이스의 압도적인 등장은 자신들의 스타가 누려야 할 조명과 투표권을 앗아가는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수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기성 가수 팬덤으로부터 조직적이고 집요한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실력보다는 동정표에 의존한다. 신동 마케팅의 전형이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그녀의 음악적 성취를 폄훼하는 여론전이 펼쳐졌으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이 12세 소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경연 중반 이후 이수연 관련 기사의 댓글 중 부정적 감성 수치는 초기 대비 25%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특정 팬덤의 유입에 따른 공격적 반응이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스타 플레이어의 등장에 기존 팬덤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듯 트로트판에서도 이수연이라는 거물급 신예의 등장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기성세대의 팬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 참가자의 꿈을 짓밟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날선 공격과 팬덤 간이 과열된 경쟁, 그리고 매일 마주해야 하는 모니터 너머의 증오는 12세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판을 흔드는 이름이라는 찬사는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판 안에서 홀로 버텨야 하는 이수연에게는 매 순간이 고립원의 전장과 같았을 것이며 이는 그녀가 하차라는 극단적인 하소연을 내뱉게 된 결정적인 외부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수연을 둘러싼 하차 논란과 편견 폭로의 핵심은 그녀가 오디션의 부속품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고자 하는 처절한 외침에 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이수연의 가창력 분석을 통해
그녀가 정통 트로트의 문법을 완벽히 숙지했을 뿐만 아니라 발라드의 서정성과 팝의 리듬감까지 아우르는 크로스오버적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송 구조는 그녀에게 오직 눈물 자는 트로트 신동이라는 단편적인 페르소나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예술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청률이라는 좁은 통로에 가두는 행위이며 이수연이 느꼈을 창작적 갈증과 정체성의 혼란은 바로 여기서 기인합니다. 만약 이수연이 실제로 하차를 선언하거나 제작진의 무리한 연출에 항거했다면 그것은 성적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존엄한 투쟁으로 읽어야 합니다. 현대 대중은 이제 완벽하게 세공된 우승 트로피보다 산업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아티스트의 자기 가명에 더 큰 찬사를 보냅니다. 이수연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신동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음악이라는 언어로 번역해낼 줄 아는 능동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수연이 이번 진통을 통해 오디션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엄중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녀의 행보는 향후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영재 아티스트를 대하는 윤리적 척도가 될 것이며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와 형식을 넘어 진정한 예술로 거듭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수연은 이제 누군가의 손녀 혹은 누군가의 어린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건 단 하나의 아티스트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가 그녀의 독립선언이 가져올 거대한 해이를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